우리는 모두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돈의 흐름도 배우고 있고 때로는 투자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꾸준히 부자가 되고 누구는 반복해서 실패할까요?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은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의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자율, 수익률, CAGR, PER 같은 숫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고요. 희망, 불안, 공포, 욕망,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감정.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한 사람이 평생 저축하고 투자해 모은 자산을 다른 사람은 하루 만에 주식 한 종목으로 잃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은행을 쓰고 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심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돈 앞에서 흔들릴까? 왜 충분히 벌고도 만족하지 못할까?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돈으로 채우려 할까? 왜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 삼아 내 결정을 할까? 이 질문들은 통장 잔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질문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심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심리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는지에 따라 당신의 돈에 대한 정의는 이미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세대는 늘 불안을 전제로 돈을 다룹니다. 반대로 호황 속에 자란 사람은 무리한 낙관 속에서 투자하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저 다른 현실을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당신의 방식이 모두에게 옳을 수는 없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 돈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돈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기 전에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자신의 불안, 자신의 기대, 자신의 습관,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반복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하우절은 운과 리스크에 대해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잘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잘했고 운이 좋았으며 리스크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멍청했어라고 말하지만 그도 실제로는 잘했지만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례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 것. 데이터보다 더 넓은 맥락을 보라. 당신도 언젠가 운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리스크를 피했고 기회를 오래 잡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와 소득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부자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그가 돈을 얼마나 남기는가가 진짜 부를 결정합니다. 고소득자 중에서도 생활은 항상 빠듯하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평균 수준인데도 수억 원의 자산을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부자란 돈을 오래 머물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키는 것보다 버는 것에만 집중할까요? 그건 바로 즉각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장의 만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 돈을 오늘 써버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는 지연된 만족감 위에 쌓입니다. 하우절은 이 지점에서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로 충분히 너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얼마를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을 본다. 그래서 만족은 결코 스스로 오지 않는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고급 시계. 끝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에서는 충분하다는 느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언합니다. 당신만의 충분의 기준을 만들어라. 남이 정한 숫자가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만족을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끝내 어디선가 멈춰야 한다. 그 지점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많은 부자들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우절은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는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부는 살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많은 걸 함축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을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감탄시키기 위해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몰고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출을 통한 인정 욕구의 소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 욕구를 스스로 통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탄받기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다. 돈의 심리학은 여기서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든 사람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래 버텼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우절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공은 운일 수 있지만 생존은 전략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긴다. 그리고 그 생존의 핵심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벌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은 빠르게 벌려고 할수록 멀어진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합니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는 묻지 않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생존은 전략이다. 돈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크게 버는 것보다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하우절은 복리의 심리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수익의 기적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리를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실제로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우절은 워런 버핏의 예로 듭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이지만 진짜 핵심은 그가 11살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80년 이상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부의 비결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복리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가는 것이다. 복리는 생각보다 느리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전에 포기해버린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 하라. 그리고 그 생존이 성공을 만든다. 하우절은 이어서 생존 중심 사고를 강조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리스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라.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시장이 흔들려도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익률을 먼저 보고 부자는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벌려고 하고 부자는 오래 버티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30년 뒤, 50년 뒤에 삶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하우절은 부자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들은 돈을 결과가 아니라 도구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즉, 돈이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미리 인생의 기준을 세워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신만의 철학과 속도로 돈을 다룹니다.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감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돈 공부를 해도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무 지식은 10%, 재무 감정은 90%다. 이 말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공한 투자자 대부분은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불안한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욕망이 올라올 때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어떤 돈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불안하면 소비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돈을 왜 벌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더 많이 갖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일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합니다. 진짜 부는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이다. 하우절은 이 지점을 자율성 오타너미이라 부릅니다. 자율성이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지 퇴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시간표에 맞춰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우절이 말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연봉이 수억인데 주말마다 골프 접대에 시달리고 가족과의 시간은 전혀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매일 과로하는 삶. 이 삶은 부유한가요? 아니면 월 수입은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오전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가족과 커피를 마시는 삶. 이 삶은 가난한가요? 하우절은 말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진짜 부를 결정한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과실을 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안정을 사려 하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유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우절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소비란 순간적인 감정 해소이고 투자란 장기적인 만족을 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싼 옷을 산다. 이건 소비입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좋은 옷을 갖춘다. 이건 투자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싼 술자리에 돈을 쓴다. 소비입니다. 인간관계를 다지고 중요한 커넥션을 쌓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 투자입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그 목적과 감정이 다르면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은 감정이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돈도 통제할 수 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 것. 지금 기분이 우울해서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이 지출이 내 삶의 방향과 맞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소비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절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돈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 돈을 보는 눈이 바뀌면 돈이 주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과 인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모건 하우절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불확실성이라는 테마를 깊게 다룹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계획을 유연하게 바꿀 자유를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재무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 중
100%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직, 질병, 가족의 변화, 경기 침체. 우리는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우절은 말합니다. 계획은 반드시 유연성을 품고 있어야 한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대응할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긴급자금,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선택, 한 번의 큰 리스크보다 분산된 투자. 이런 준비가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는 계획의 여유입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예측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테크든 인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건너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정답을 찾기보다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우절은 이것을 돈에 대한 나만의 철학 만들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돈을 어디에 쓸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떤 소비는 후회하고 어떤 지출은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남의 기준,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재무 설계보다 먼저 자기 설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돈은 당신의 삶에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보인다. 돈을 쫓는 대신 가치를 만들고 돈을 증명수단이 아닌 자유의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의 심리학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진짜 부를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공부하기 위해 투자 기술을 배우고 경제 뉴스를 챙기고 재무 전략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불안하면 소비하는가? 나는 왜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가? 나는 언제 돈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의 금융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우절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은 합리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생각하며 기억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돈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하우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1. 부자가 된 것과 부자로 남는 건 다르다. 벌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통제하고 생활 수준을 관리하며 자만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2. 돈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라.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누구와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짜 부자의 기준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주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3. 복리는 당신 편이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복리는 시간과 인내 위에서 움직입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4.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충분을 정의하십시오. 그 기준이 있을 때 돈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돈과 삶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돈을 정의할 뿐이다. 부자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든 당신이 가진 기준과 가치가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돈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수익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선택에 대해, 그리고 그 끝에서 더 단단한 삶, 더 흔들리지 않는 자유, 더 지혜로운 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을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